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 같더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정 없다, 밀어붙여라,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지금 소득 주도의 성장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하면서 소득 주도의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를 막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왔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더 성과가 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경제팀, 그 중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앞으로도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My way,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계나 학계에서는 일자리 증가세를 둔화를 시키고 지난 3개월 동안 10만 명 증가밖에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마이너스 8%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잘못 알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인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됩니다. 사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공공일자리 확대라든가,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축을 잘 보면요, 모두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최저임금도 16.4% 인상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기업에 부담이 되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7월 1일부터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돼요. 주 52시간이 강제됩니다. 52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그거는 뭐 굉장한 처벌을 받아요. 벌금형은 당연하고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데 이 자체가 기업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일자리를 만들 거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들까요? 글쎄요. 그만큼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화로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르죠. 공공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공일자리라는 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뽑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용, 정부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혈세에서 나와요. 저도 오메레 소위국밥을 하고 있는데 가게가 아주 적자거든요. 적자 가게에서 4대 보험은 꼬박꼬박 다 낸단 말이에요. 43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내는데 진짜 혈세잖아. 저한테 적자 가게에서 세금을 내니까 진짜 혈세잖아요. 그거를 공공일자리를 확대라든가
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안 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 만들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돕는다든가. 사실 뭐 효과도 없지만 혈세가 그렇게 막 퍼주기 식으로 저는 쓰이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혈세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국민들의 피와 땀이 연결된 완전체라는 거예요. 그 완전체이기 때문에 혈세는 잘 써져야 돼요. 국가와 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 물론 말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성장성과 안정성, 행복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퍼주기식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기사 자체가 돈이 될까요? 소득 주도의 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게 어떤 돈이 될까요, 도대체? 정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임금을 인상시키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좋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은 어떨까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는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내보내고 직접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직접 일하는 게 언젠가는 지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요.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또 내년에 최저임금을 2자릿수 올리게 된다? 아휴,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상여금하고 후생비를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해당돼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의. 물론 상여금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후생비 많이 주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상여임금을 그렇게 후하게 주는 데가 얼마나 있으며 복지 후생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많습니다. 뭔가 더불어 사는, 그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